항소심에서는 무조건 기각이래요. 그냥 포기할까요? 사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형량을 달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가장 먹히는 양형 자료입니다. 이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시죠. 형사조수진의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구치소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하루하루 참회하면서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지금 구치소에서 1심을 끝내고 항소심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변론 전략이 필요한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족분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변호사님, 항소심에서는 무조건 기각이래요. 그게 방법이 없다던데요? 그리고 저희는 보이스피싱 범에서 받은 돈도 얼마 없어서 전액을 다 배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항소심의 구조를 이해하시고 항소심에서 꼭 찍어서 내야 할 것들을 판사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감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항소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항소심은 속심 구조입니다. 속심이 뭐냐? 이어달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주자가 달리다가 이 바통을 2번 주자한테 넘겨주죠. 그럼 2번 주자는 그 지점부터 달려야지 처음부터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2심 판사는 1심 판사가 판단한 것을 존중하는 선에서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것을 재판하도록 1심과 2심이 연결된 구조. 그게 우리나라의 속심 구조입니다. 대법원도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이시죠?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걸 제출하셔야 형량이 감형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라고 제가 깨달은 것 3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새로운 증거를 발굴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증거라는 거는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는데 지금 발견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1심의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판결문에서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갔던 것, 근데 중요한 양형 사유, 이거를 발굴해서 판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 말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 번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감형되게 만들기도 했고요. 보이스피싱은 제3범죄이자 조직범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증거라는 게 뭐냐? 첫 번째로 1심에서 만약에 내가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였는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 또는 명확하게 판사에게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라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증명을 해내셔야 됩니다. 즉, 이 조직에서 만약에 전화를 하는 역할을 맡아서 중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데서 일을 했다. 그러면 본인이 정말 하려고 팀장이 돼서 막 사람들을 관리하고 막 너도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한 거와 중국에 취업을 하는 줄 알고 아는 사람을 따라갔는데 갔더니 여권도 뺏기고 너 지금 여기서 전화할래? 아니면 중국에서 쥐도 해도 모르게 하라질래? 이렇게 해서 가담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이 모르겠다 하고 한 경우, 즉 일개 팀원이었던 경우는 사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형량을 달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상담하러 구치소에 갔더니 이 부분이 반영이 잘못된 피고인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심에서 이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증명하는 방법은 같은 조직원이었던 다른 피고인들을 증인 신청하거나 아니면 수사 기록을 잘 보시면 모든 조직원들의 진술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나에 관련된 부분만 싹 모아서 표로 아예 정리를 하고 캡처를 해가지고 판사한테 조직에 대한 부분만 딱 찍어서 변호인 의견서를 내는 겁니다. 그럼 판사도 우리 말을 믿게 되겠죠.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큰 피해를 일으킨 것은 맞지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본인이 지은 죄만큼만 처벌을 받아야 그 처벌 받는 사람도 이걸 수용을 하고 본인이 더 반성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보이스피싱에서 가장 중요한 새로운 자료. 이거 제3범죄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자하고 합의한 합의서가 항소심에서는 가장 먹히는 양형 자료입니다. 합의서 또는 피해자에게 얼만큼의 돈을 내가 이체해 줬다라는 입금증. 안 되면 공탁이라도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합의이고 공탁은 합의의 한 50% 내지 70% 정도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우선 알아내셔야 되는데 이게 피해
피해자분들에게 함부로 연락을 하면 엄벌 탄원사가 들어오거나 오히려 고통을 호소해서 양형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법원에 정보공개 신청을 하시고 그러면 법원에서 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피해자의 전화번호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정중히 우선 사과를 드리고 가능한 배상액을 제한을 하는 식으로 좀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을 하시고요. 최대한 많은 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정말 안 되면 선고 직전에 공탁을 하시는 게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얼마 전에 제가 구치소에 접견을 갔는데요. 그 의뢰인 분께서는 그동안 반성문을 한 장도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변호사님, 제가 배상하는 게 중요하지 내서 뭐 합니까? 맞는 얘기예요. 반성문을 뭐 100장 써서 만약에 이게 감형이 된다면 누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반성문을 무턱대고 내라는 게 아니라 반성문이 어떤 의미냐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재범 우려가 없는 사람은 감형을 해줘라. 그래서 반성문의 방향은 내가 왜 이런 범죄에 연루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고 나는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반성하니까 나는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이거를 판사에게 서약하고 나타내는 것이 반성문인 겁니다. 똑같이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도 같은 맥락에 쓰여져야 되겠죠.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요. 실수를 했지만 사회적 유대가 이렇게 견고해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하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이혼도 있고요. 해고도 있고요. 한번 선처해 주셔도 좋은 사람입니다. 탄원서도 재범 우려가 없다는 맥락에서 쓰여진다면 항소심에서 충분히 좋은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뭐 대법원 상고심에서 변호사 선임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항소심 때 저 아무것도 못 해봤어요. 재판이 한 번에 끝나버리더라고요. 맞아요. 항소심 구조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항소심은 속심이기 때문에 1심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항소심이 시작되면은 항소 이유서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모두 담아서 판사를 설득시키고 다음 재판을 받아내고 그때까지 준비해서 합의도 하시고 반성문도 쓰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과 반성하고 죗값을 치르고 빨리 사회인으로 돌아가서 세금 내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형량이 달라야 하겠죠.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더듬듬 법률사무소 02-6080-993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노톡에서 조수진 변호사를 검색하신 뒤에 빈 시간에 예약을 하시면 저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